요즘 뭐 뉴스의 3분의 1이 맞춰져 있죠. 그렇죠. 무로 시작하는 무량판. 네. 그래서 무량판 아파트. 되게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 집도 흔들릴 수 있다. 뭐 이런 자극적인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지금 그 무량판 아파트가 도대체 뭐고 여기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안 달아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저희가 사실은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기사가 워낙 많이 나가고 유튜브에서도 이미 많이 보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잘못된 정보가 와전되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너무 크게 걱정을 하고 이게 또 아파트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무량판으로 친 아파트하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또 양극화가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량판 아파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접하시고 무량판 아파트가 어떻게 위험한지 그 다음에 우리 집은 그러면 괜찮은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구분하는 법과 그 다음에 이제 무량판 아파트로 인해서 아파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한번 자세하게 다뤄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바닥 구조부터 분류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일반 분들은 무량판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는 분들 상당히 많을 텐데 이 구조가 위험한 구조입니까? 지금 기존에 뭐 비싼 아파트들도 사실 무량판으로 지어진 것들도 있단 말이죠. 아파트를 짓는 구조 중에 하나잖아요. 그럼 제대로 졌으면 사실 뭐 괜찮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러니까 이게 그게 위험하면은 예. 허가 자체가 안 났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예, 됐겠죠. 예. 그러니까 건축 허가가 나고 이미 구조 검토를 다 해서 나온 거예요. 구조 검토는 다 실험을 하거든요. 네. 그 실험을 해서 안전하다는 게 나왔기 때문에 그게 건축 허가가 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래서 이게 지금 아파트 이제 우리가 바닥 구조라고 한다면 이제 세 가지로 저희가 나누어서 이제 아파트를 바닥을 지어요. 첫 번째가 이 벽식 구조입니다. 지금까지 지어놓은 것 또는 짓고 있는 대부분의 아파트, 95%의 아파트가 전부 다 벽식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벽으로 하중을 받치는 구조가 첫 번째고, 자, 두 번째가 기둥식 구조입니다. 이 기둥식 구조라고 하는 거는 이 벽을 일부를 빼요. 벽을 다 일부러 빼고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우는 건데, 이 기둥만 가지고는 그 바닥을 받칠 수가 없잖아요. 하중을.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가 이제 슬라브를 받치는 넓은 보를 설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보가 바닥을 받쳐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안전하죠. 어떻게 보면 가장 안전합니다. 그렇죠. 한 번 더 쳐주니까 벽식보다도. 근데 이제 무량판 구조라고 하는 거는 볼을 없애는 거죠. 볼을 없애고 네. 이 기둥만 가지고 이 슬라브를 받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불안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기둥하고 밑에 슬라브를 연결을 잘하면 이게 좀 안전하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이렇게 이제 해서 그렇다고 뭐 전부 다 기둥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벽이나 끝에 죠, 그죠? 끝에는 이렇게 이제 벽식으로 하고 끝에는 벽을 쳐줘. 중간 부분을 갖다 이렇게 이제 기둥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중간 부분. 그래서 이 무량판이 위험하냐인데, 자 아까 좀 전에 보셨던 이 기둥식 구조 같은 경우는 이 기둥에다가 자 기둥을 받치고 위에다가 볼을 설치하잖아요. 그죠? 그쵸. 똑같은 기둥인데 밑에다 이미 판을 하나 더 대는 거예요. 거기에다 이제 슬래브를 갖다 끼기 때문에 이 슬라브가 잘못되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하중이 분산되니까. 근데 무량판 구조는 이 중간에 기둥만 설치하잖아요. 기둥에다 보가 없이 기둥에다 바로 이렇게 슬라브를 설치하는데 이게 만약에 중간에 하중이 받칠 수 없는 구조의 하중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이 옆에 슬라브가 이렇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둥을 빼고. 그러니까 기둥을 뚫고 내려오니까 이게 무량판이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슬라브하고 이 바닥이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기둥을 연결을 튼튼하게 해놓으면 괜찮은데 이거를 갖다가 빼먹으면 그렇죠. 제대로 연결을 안 하게 되면은 이 무게가 심하게 됐을 때 가라앉아 버리는 거죠, 여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걱정을 하시는데 기둥에다가 이 슬라브를 댔을 때 이 보강근 요거 중간에 이 기둥하고 슬라브 연결 부위 있죠. 이 연결 부위를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옆에 이제 이게 기둥, 이게 옆에가 슬라브입니다. 이 슬라브가 연결 부위를 이렇게 넓게 해서 이렇게 다 연결을 이렇게 시켜놓은 거죠. 연결을 시켜놔야지 이게 안전하게 연결이 되는 건데 이거를 다 빼먹은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연결을 안 하게 되면 좀 전에 봤던 식으로 이렇게 이제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렇죠. 연결을 안 하면 이게 톡톡 요번에 떨어져서. 검단에서 무너졌던 네. 게 요 케이스죠.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기둥이 있고 옆에 철근들이 이렇게 실가닥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실가닥처럼 보인다는 네. 얘기는 여기가 보강근을 안 채웠기 때문에 여기, 네. 이 실가닥처럼 이렇게 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이거 책 스포트죠. 예. 이 하중을 받치는 거를 갖다가 철근 빼먹은 데를 조사해서 이렇게 하중을 이렇게 받쳐놓은 걸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위험하니까 받쳐놓고 나서 다시 이제 거기다가 보강 작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임시방편이죠. 이거 여기다가 주변에 차 세워놓고 이거 옆에 잭 서포트가 서 있으면은 내릴 때 불안해서 이거
이거 그죠? 그렇죠. 저기다 좀 차다 맞고 95년도에 삼풍 백화점 무량판을 지으면서 무너졌잖아요. 네. 그거 무너지고 난 다음에 무량판을 안 쓰다가 2010년도 정도에 삼성 아이파크 예. 삼성 아이파크 백화점을 무량판으로 지었는데 이게 대박이 났어요. 왜냐하면 무량판을 지으면 장점이 뭐냐면 삼성 아이파크 아파트. 예. 예. 이게 무량판 지은 게 보면 층고가 높아요. 왜냐하면 보가 없으니까 층고를 되게 높게 할 수 있고 옆에 창문을 갖다 엄청 크게 할 수 있어요. 무량판이니까 기둥만 있으면 되잖아요. 벽식은 벽을 쳐줘야 되는데 무량판은 기둥만 세워주면 되니까 앞에 조망이 트인 거죠. 근데 이 그렇죠. 삼성동 아이파크가 삼성동에서도 굉장히 높고 거기에 고층을 짓다 보니까 한강에 흐름이 보일 정도로 조망이 너무 좋은 거야. 기가 막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고층들은 이거 무량판 괜찮은데? 왜냐면 기둥식으로 짓게 되면은 보를 설치해야 되니까 돈도 들어가고 아무래도 이 보 때문에 조망이나 여러 가지 구조적인 부분에서 조금 약간 애로사항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무량판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좋아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허가가 좀 안 나고 위험도가 있다 보니까 안 지었는데 2017년도인가? 그 문재인 정권에서 분양가 상한제에서 이 무량판을 짓는 경우에 정부한테 혜택을 준 거예요.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전체를 무량판을 짓게 되면 분양가 상한제에서 5%를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게끔 해준 거예요. 그러면 분양가가 10억짜리 아파트를 한 세대당 5천을 더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무량판 하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공사비도 안 비싼데 거기에다 복합 지금 짓는 아파트는 무량판만 하면 좀 불안하다 보니까 무량판과 벽식 구조를 섞어서 했어요. 그래도 3%의 혜택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당시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무량판하고 벽식을 섞어서 이런 편법으로 한 3%의 이제 분양가를 올려서 이제 분양을 한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2015년에 네. 도입된 장수주택이라고 해서 100년간은 아파트 짓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무량판 형식이 이제 안에 내부를 이제 인테리어 하거나 뭐 리모델링 하는데 용이한 부분이 있어서 매력벽이 없으니까. 그렇죠. 정부가 이걸 장려했었어요. 그렇죠. 장려해갖고 많은 이제 건설들도 했었고 거기다가 이제 인센티브까지 주니까 또 확산되는 계기가 됐던 건데 이게 이제 문제가 요번에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수조사 대상의 아파트를 보게 되면 293개 아파트에서 무량판으로 주거동을 지은 아파트는 74개. 네네. 그 다음에 주거동하고 지하주차장 전부 다 무량판으로 지은 아파트는 31개. 그 다음에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184개. 네. 그러니까 3분의 2는 무량판은 아닌 걸로 지었고 3분의 1을 무량판으로 지었는데 여기서 대부분의 주거동 같은 경우도 무량판만 진 게 아니고 무량판하고 벽식을 혼재해서 진 거죠. 그렇죠. 혼재해서 지었기 때문에 너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거다. 아까 보시게 되면 주차장을 참 무량판으로 많이 지었잖아요. 네. 지하주차장을 무량판으로 많이 지었는데 우리가 그러면 아파트를 무량판으로 짓게 되면 이 주차장이 무너졌을 때 위험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애초에 주차장을 만드는 기초와 그 다음에 아파트 동을 올리는 기초 이 두 개가 완전히 분리가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아파트 밑에 있다고 해서 주차장 무너진다고 아파트가 무너지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요. 바닥으로 따로 기초가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 두 개 아파트는 따로 쳐져 있고 여기 옆에 이제 주차장을 따로 설치한 거죠. 이렇게 무너지면 이 주차장이 무너진 거지 아파트가 무너지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죠. 아파트 자체가 무량판으로 지었더라고 하더라도 바로 30평이면 바로 얼마 안 되는 거래 벽식의 구조로 다 받쳐지고 있고 또 엘리베이터 코어로 또 받쳐지고 있고 양쪽 옆에 또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코어로 힘을 다 받아서 하중을 받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아파트 실내로 탱크 갈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무너질 정도의 하중을 갈 일이 없기 때문에 엄청난 뭐 지진이 발생한다든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재난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에는 아파트 자체가 무너지기보다는 아까 보셨던 지하 주차장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이 지하 주차장에만 서포트를 받쳐가지고 거기 위주로 지금 보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우리 집이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해서 너무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를 하고 좀 빨리 엘리베이터로 빨리 전력 질주. 네, 전력 질주를 뭐 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이제 최대한 지상에다 주차하시고 웃자고 하는 얘기.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네. 뭐 왜냐면 위에가 다 지금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뭐 큰 무거운 게 다니지 않는 이상 갑자기 떨어지진 않으니까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사실 때 미리 알고 사는 게 좀 좋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부동산 정보 통합정보 열람이라고 하면은 층별로 이렇게 구조가 나와요. 예를 들면 철근 콘크리트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벽식, 뭐 평슬라브, 내력 벽식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써져 있는데 요거는 벽식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철근 철골 콘크리트라든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라고 붙어 있는 거는 기둥식이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시면
이해하시면 되고, 철골, 철근 콘크리트인데 요거는 좀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요. 이게 대략적인 구분은 가능하다라고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고, 평면도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일단 첫 번째가 이 벽식 구조인데요. 벽식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중간에 빈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어요. 요거를 이제 보면은 여기에 이제 배관이라든지 전기 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구조적으로는 매우 튼튼하고 안전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두 번째가 이제 기둥식입니다. 자, 기둥식 같은 경우는 보면 중간에 이 X 표시가 돼 있어요. 요 X 표시가 뭐냐면 비트 공간이라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기둥이 박혀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걸 표시한 거고요. X 표시로 이렇게 돼 있는 공간들이 이제 기둥식으로 만들어졌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고, 무량판 방식으로 된 것들은 중간에 이렇게 음영으로 회색 좀 진하게 이렇게 표시된 곳들이 한두 군데 정도가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군데 정도로 표시가 돼 있는데, 많은 곳은 네다섯 군데가 이렇게 듬성듬성 회색 표시가 이렇게 돼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이 무량판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 주거동에 대해서는 순수 무량판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여기 그림에서 보다시피 중간에 무량판 형식으로 기둥만 서 있는 곳도 있고, 외벽에 해당되는 이 그 벽체 구조를 갖고 있어서 무량판과 벽식 구조를 혼합해서 주거동을 거의 99%가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무너진 주차장처럼 이게 붕괴되거나 이럴 위험은 주거동에 한해서는 굉장히 희박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우리 아파트가 무량판 구조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방법 두 가지, 통합 정보를 통해서 층별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시는 거 하고, 두 번째는 도면을 통해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구분하는 방법, 이 두 가지를 병행하신다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무량판인지 기둥식인지 벽식인지 확실하게 좀 구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콘크리트의 강도가 되게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콘크리트 파동이 나서 콘크리트가 부족하다 보니까 물을 조금 더 많이 타서 무게를 맞춘다든지 콘크리트 좀 적게 붓는 식으로 해가지고 약간의 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하고, 그게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 빨리 지으려고 미리 그냥 올려버린 거죠. 미리 띄워버리고. 양생이 좀 되기 전에 올린 그렇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콘크리트의 질적인 부분들이 좀 저질의 콘크리트를 사용하다 보니까 그게 그러니까 저질이라도 단단하게 굳은 상태에서 올리면 또 괜찮은데, 이게 굳기도 전에 두 개, 세 개 층을 한꺼번에 했다가 이게 한꺼번에 무너진 케이스니까, 그거는 공사의 부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주택 같은 경우나 이제 그 철근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은 콘크리트 부분에 대한 어떤 단단한 경도를 갖다가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지금 같이 조사를 한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주 사건 이후에 그 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레미콘 10대당 한 대씩을 뽑아갖고 질적인 부분을 계속해서 검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제대로 지었으면은 그런 시멘트 파동도 사실 안 만들어지고 광주 아파트가 무너지지도 않는데, 중간중간에 그동안에 이제 그 계속 해오던 방식대로 빼먹어도 괜찮네 하니까 건축 인재죠, 인재. 그렇죠, 인재죠. 예, 인재죠. 이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메이드 바이 코리아는 괜찮다. 외국에서 한국이 만든 것들은 괜찮다는 거죠. 근데 메이드 인 코리아는 안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렇죠. 자체적으로 이제 감리를 못 한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스스로 좀 자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자체적으로 감리를 더 철저히 해서 빼먹지 않고 올바르게 지었다고 한다면 이런 사태는 벌어질 수가 없는 거죠. 순서를 그렇죠. 지키고. 근데 그 순서를 너무 안일하게 안 지키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눈을 감거나, 뭐 LH 쪽에서는 뭐 정관예우라 그래서 그냥 실력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기술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출신자들이 계속 다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일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겁니다. 올빼미 회원님이 한마디로 정리했어요. 골다공증이군요. 네, 맞아요. 빼먹어서 이제 그게 문제인 겁니다. 서울의 삼성동 아이파크도 무량판 아파트 지었고, 또 어디죠? 강남에. 그 다음에 성수동에 있는 아크로포레스트. 또 무량판을 지었는데, 아크로포레스트나 삼성동 아이파크가 무량판 때문에 문제가 될 리가 없어요. 삼성 아이파크는 헬기가 갖다 박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맞아요. 헬기가 와서 박았는데 탱크가 아니고 헬기가 하늘에서 날라와서 박았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그리고 이유가 뭐냐면 네. 굉장히 튼튼하게 지었어요. 이게 공사비를 제대로 주고
제대로 기간을 여유 있게 줘서 제대로 짓는 아파트는 무량판 구조도 굉장히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전수조사하는 아파트들이 보면은 중심에 있는 지역이 아니고 또 외곽에 있는 지역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맞아요. 문제가 뭐냐면 네,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서울의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10억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사비를 갖다가 한 4억씩 책정한다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4억이면은 충분히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가니까 네, 그냥 편안하게 철근 다 집어넣고 시멘트 올바르게 집어넣어도 돼요. 근데 우리가 지방의 아파트들은 분양가가 4억이에요. 우리 서울은 공사비가 4억인데. 그렇지. 아파트 그러면 건물의 공사비. 아파트 분양가가 4억이면 네, 자, 비용 땅값 5천만 원. 네, 비용 1억 빼. 네. 그러면 2억 5천에 공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빼먹어요. 그러니까 4억짜리 공사와 2억 5천 공사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먹을 빼먹어야지. 수밖에 없어요. 특히 그렇죠. LH 같은 경우는 중간에 또 챙기는 사람도 있잖아요. 하청을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빼먹어야 돼요. 남으려면 결국 FM들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나비효과. 건설업계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번 사태가 계기가 돼서 향후에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거다. 왜냐?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죠. 시장이 경색돼 있는 데다가 주택 공급 자체가 감소되는 상황이 되면은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더욱더 악화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최근에 보게 되면은 통계청에서 이런 자료들이 나왔죠. 이제 공급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측할 수 있는 게 이제 착공 물량이라든지 인허가 물량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데 아파트를 보게 되면은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까지도 전년 대비해서 작게는 50%, 많게는 뭐 30%대, 70%대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또 비아파트까지도 보면은 착공 자체가 50%가 줄게 돼요, 앞으로. 또 이거는 착공이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 공급 물량이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6개월에서 1년 뒤의 물량이거든요. 반대로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는 앞으로 한 5년 뒤에 물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파트. 그러면 서울 수도권 지방을 다 합쳐서도 보게 되면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이렇게 물량이 줄고 비아파트 같은 경우도 50% 절반 이상이 인허가 자체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비아파트 같은 경우는 역전세라든지 전세 사기 때문에 내놔도 또는 만들어도 팔리지 않겠구나 싶으니까 건설 사업자들이 아예 사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요거까지는 해야지 하고 있는 것도 전년 대비해서 절반으로 줄고 있는데 신규 사업 자체는 아예 출발도 하지 않고 있다면은 3, 4년, 4, 5년 뒤에는 공급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무량판과 더불어서 공급 부족이 시너지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서울 1순위는 무려 101대 1이지만 반대로 지방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대전 같은 경우도 대도시잖아요. 근데 0.8대 1이고요. 인천은 0.6대 1, 부산은 0.3대 1, 제주도는 0.1대 1. 서울과 지방에 대한 이 청약에 대한 온도차가 결과적으로는 시간이 간다면 더 큰 가격차와 지역에 대한 선호도 차이가 벌어지게 되는 양극화가 심화되는 그런 계기가 이 무량판을 토대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시장에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무량판 아파트로 이제 제대로 짓게 되면은 공사비가 뛰는데 이 공사비를 지방에서는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지방에서 감당하려면 좀 빼먹어서 빨리빨리 싸게 져야지 남는데 지방은 그렇게 못하다 보니까 지방은 이제 스톱될 가능성이 높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 무량판 아파트로 제대로 짓더라도 공사비가 뭐 5천, 1억 더 추가가 되더라도 아파트 시세가 받쳐주니까 이게 개발도 되고 이제 공급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재건축도 그렇고 뭐 재개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있어가지고 서울하고 지방이 양극화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분위기로 점점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또 서울 같은 경우 갓디나 공급이 부족한데 이 공사비라든지 또 이제 구조를 무량판으로 짓는 것들을 또 구조 변경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또 감리나 이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 다시 하려고 그러면은 공급 공백 현상이 꽤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서울은 한 5년 동안은 공급 부족, 그다음에 수요가 몰린다. 그냥 무량판으로 저렴하게 지은 아파트 쪽은 안 갈 것 같고 오히려 또 서울로 몰릴 것 같으니까 수요가 몰리면서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 같은 경우는 뭐 금리나 이런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